지난 시즌 최고의 팀은 어느 팀일까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고 라리가에서 우승한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을 가장 화려하게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레알 마드리드의 다음 시즌은 어떨까요? 당연히 화려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목표는 6관왕이에요. 자신이 참여하는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할 계획입니다. UEFA 슈퍼컵, 라리가, 코파델레이, 챔피언스리그, 피파 클럽 월드컵, 스페르코파 모두 제패할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킬리안 음바페 영입에는 실패를 했죠. 킬리안 음바페 영입이 근접했었는데 킬리안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 보강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은 레알 마드리드는 안토니오 리디거와 초아메니를 영입하면서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을 보강을 했습니다.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는 선수단 정리에 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6관왕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부족한 부분을 채울 필요성은 있죠.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시 다음 시즌 라리가에서 우승 후보 1순위고요. 유럽에서도 우승 후보 1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눈에 띈다.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가 이대로 여름을 마감할 것이냐, 이적 시장의 문을 닫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여름 누구를 영입했고 누구를 내보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영입한 선수를 알아보면은 오렐리앙 추아메니를 AS 모나코에서 8천만 유로에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드필더 라인이 더블 스쿼드가 됐죠. 네, 미드필더 라인에 크카모 조합이 있는데 여기에 카마빈가와 발베르데가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추아메니까지 영입함으로 인해서 미드필더 라인이 더블 스쿼드가 됐고, 그리고 누가 선발로 뛰어도 이상하지 않아. 그만큼 다 능력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추아메니 같은 경우에는 카세미르가 문제일 때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플러스 요소가 있죠. 발베르데도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가 있지만, 그리고 카마빈가도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은 카세미르의 빈자리는 좀 크게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아메니가 영입되면서 카세미르가 못 나오더라도 그 자리를 확실하게 메워줄 수 있는 선수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추아메니의 영입은 나름대로 의미가 큰 편이고요. 여기다가 발베르데, 카마빈가, 추아메니까지 나이 어린 미드필더들이 성장을 하면서 미래를 또 기대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안토니오 리디거도 영입했죠. 물론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력은 엄청났습니다. 크루토아 골키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알라바와 밀리탕, 여기에 중요한 순간에 나초까지 중심심 역할을 톡톡히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디거를 영입했단 말이죠. 리디거가 기대만큼 활약을 한다면은 알라바를 왼쪽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죠. 네, 마르셀로가 떠났기 때문에 왼쪽에는 펠랑 맨디밖에 없는데, 펠랑 맨디도 공격력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알라바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알라바, 리디거, 밀리탄, 카르바알로 수비라인을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디거의 영입도 분명히 플러스 요소입니다. 여기다가 임대 갔다 돌아온 선수들도 있어요. 오드리오 솔라라든가 마요랄이라든가 헤이니에르, 쿠보도 있죠. 그리고 빅토르 초스트가 있는데 빅토르 초스트는 이제 팀을 떠나가게 됐지만 여하튼 임대 복귀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드리오 솔라하고 마요랄 같은 경우에는 전력 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오른쪽 백업 자원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고 최전방 백업 자원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팀을 나간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빅토르 추스트가 카디스로 임대됐다가 이적하게 됐습니다. 100만 유로로 떠나가게 됐고요. 루카 요비치가 피오렌티나로 떠나갔어요. 루카 요비치는 진짜 한 게 없어. 얘는 뭐야? 이적료 다 날렸어. 그러나 지금 뭐 피오렌티나로 이적료 없이 보냈는데요. 그 이유는 루카 요비치의 연봉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루카 요비치가 팀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소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죠. 그리고 가레스 베일, 이스코, 마르셀로 같은 이 베테랑 선수들은 계약이 종료되면서 떠나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관련 이적설들을 좀 본다면 영입 대상으로는 바이에른 뮌헨의 오른쪽 윙어 세르주 그나브리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선수죠. 자, 그리고 내보낼 선수로 마리아노 디아스, 마르코 아센시오, 다니 세바요스, 헤이니에르, 쿠보 등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헤이니에르하고 쿠보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임대를 보내거나 이적을 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아센시오죠. 아센시오를 원하는 이적료에 매각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의 이적 시장은 닫혔느냐 아직까지 열려 있느냐가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B팀에서 승격시킬 선수는 최전방 스트라이커 후안미 라타사, 그리고 오른쪽 풀백 비니시우스 토비아스가 있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는 마르코 아센시오의 이적료로 5천만 유로를 원한다고 해요. 아스날하고 AC밀란이 아센시오 영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이적료를 주고 영입할지는 좀 봐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센시오가 떠날지 남을지 정확히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아센시오를 정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마리아노 디아스도 정리할 생각이죠. 루카 요비치를 정리했잖아요. 마리아노 디아스도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만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페네르바체하고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고요. 다니 세바요스 같은 경우에도 팀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에는 잔류할 가능성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니 세바요스의 이적료가 1200에서 1500만 유로 정도 사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할 클럽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바요스가 남을 가능성이 있고, 안첼로티 감독도 세바요스가 남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세바요스가 남는다면 세바요스는 출전 기회를 거의 잡지 못한다는 점이죠.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크카모가 있고 추아메니, 발베르데, 카마빈가가 있는데 그러면은 7번째 미드필더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남을지 아니면은 뭐 팀에 강하게 요구해서 이적을 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승격할 선수 중에서 뭐 라타사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A팀에서 모습을 좀 드러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굉장히 어린 공격수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언론에서 비니시우스 토비아스에 대해서 극찬하는 모습이 많은데 안첼로티 감독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극찬을 했죠. 그 얘기는 비니시우스 토비아스도 A팀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풀백 윙어 다 보는데 굉장히 빠른 선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출전 기회를 잡을 것 같은데 난 이후 3명, 지금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밀리탕이잖아요. 비니시우스가 곧 해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한 자리가 비게 되잖아요. 그 자리로 아마 비니시우스 토비아스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는 레알 마드리드의 이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죠. 레알 마드리드가 추아메니하고 안토니오 리디거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을 보강한 건 사실이지만 공격 라인에서 음바페 영입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 음바페에 견줄 만한 영입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레알 마드리드는 카림 벤제마, 비니시우스라는 환상적인 원투펀치를 보유하고 있지만 호드리고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후반기에 터지긴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호드리고의 득점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보호가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센시오가 나간다고 쳤을 때는 오른쪽 측면 공격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벤제마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황이 된다면 최전방을 책임져야 되는 스트라이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벤제마의 백업 스트라이커 또는 오른쪽 윙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가운데서 가브리엘 제수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다고 하지만 난 이후 문제 때문에 가브리엘 제수스를 포기했다고 하는데, 가브리엘 제수스처럼 최전방과 측면을 모두 뛸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매우 좋겠죠. 그럼 레알 마드리드도 관심을 드러내면서 영입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마땅한 매물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아센시오가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역시 공격을 좀 보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존재를 합니다. 최근 스페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아센시오가 떠난다면은 안첼로티 감독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안첼로티 감독 입장에서도 공격 쪽에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죠. 여기다가 말씀드렸다시피 벤제마 백업 자원, 루카 요비치 실패죠. 마리아노 디아스 실패해요. 루카 요비치는 떠났죠. 마리아노 디아스도 떠날 예정입니다. 전력 외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대 복귀한 마요랄이라든가 B팀에서 습격시킨 라타사를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이번 프리시즌에 마요랄과 라타사를 적극적으로 테스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수 영입에 좀 주저하는 거는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루카 요비치요. 네. 6천만 유로가 넘는 이적료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했고 높은 주급만 받다가 결국은 이적료 없이 떠나갔잖아요. 그 점을 봤을 때는 무리하고 싶은 생각은 레알 마드리드는 없다. 공격수 영입에 거액을 투자할 생각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왼쪽 라인에서 주로 뛰는 아자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아자르를 중앙 쪽으로 옮겨서 활약을 시키면서 뭐 벤제마의 백업 역할을 시킬지 아니면 뭐 비니시우스의 백업 역할을 시킬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아자르의 부활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키고, 두 번째는 네, 호드리고가 득점포를 가동해 줘야 된다. 마치 지난 시즌 비니시우스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이란 표현보다는 뭐 황골 탈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호드리고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오드리오 솔라가 계속해서 오른쪽 백업으로 뛴다면 루카스 바스켓을 위로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또는 오드리오 솔라의 수비력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오드리오 솔라를 아예 위에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결국은 루카스 바스켓스가 위로 올라와서 뛰든 오드리오 솔라가 위로 올라와서 뛰든 오른쪽 백업 윙어 역할도 잘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선수를 영입할지 아니면 더 이상 선수를 영입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여부를 떠나서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도 강합니다. 지금도 다음 시즌 우승 후보 1순위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레알 마드리드에게 불안 요소가 생겼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만약에 아센시오를 이적시킨다면은 그 금액으로 괜찮은 공격수를 영입할 수 있을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의 여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여름이 굉장히 뜨겁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 너무나 잔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좀 당황하는 그런 상황인데, 바르셀로나는 돈이 없다 보니 네, 이런 이야기 할 때 웃으면 안 되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막 무슨 와인처럼 이적설이 숙성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재빠르게 움직여서 음바페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추아멘이 되냐 안 되냐, 된다. 와. 뭐 이러면서 빠르게 정리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또 한 가지, 레알 마드리드는 라리가 우승팀이고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니까 이미 완성 단계에 오른 팀이라고 봐야 돼요. 물론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불만이 많긴 하지만 크카모 조합에 대해서 여하튼 완성 단계에 오른 팀이라고 봤을 때에는 문제되는 부분만 보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의 여름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 나머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공격수 영입할까요? 공격수 누구 영입할까요? 이대로 영입하지 않을까요? 봅시다 한번.